우선 도수치료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 또는 의사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는 도수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높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수치료는 진료수가 통제를 받는 치료입니다. 병원에서 임의로 치료를 하고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수치료는 치료 시간에 따라 7만원에서 21만원까지만 금액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도수치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세대 실손에서는 하나의 질병 치료 시 30회 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로 1년에 30번 한도, 어깨로 30번 한도, 이렇게 하나의 질병마다 각각 30회를 한도로 하고 있고요. 2세대는 1년에 통틀어서 180번 한도로 통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세대는 50회까지 도수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최초 10번은 도수치료를 보장을 하고요. 그 10번을 치료하는 동안 그 증상 개선이 되면은 10회씩 늘려서 1년에 50회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에서 정한 횟수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보험사에서는 면책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치료를 장기간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효과가 없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수치료를 받는 진단명이 비교적 경미하면 더욱더 횟수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추 염좌나 허리 통증으로 30회 이상 도수치료를 했고 앞으로 더 20회를 받을 거라고 했을 때 큰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 횟수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보았을 때도 해당 진단명으로 그 정도 치료는 과잉진료라고 보는 것인데요. 도수치료 횟수로 동시감정을 진행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환자 편에 서서 이 치료가 적정하다, 20회 더 받을 거 인정해줘라 이렇게 써주신다고 하면 도수치료 청구 절차가 이렇게 어렵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를 받을수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금 심사를 했을 때 그 도수치료 청구가 들어와서 진료 차트를 보면 통증이 있어서 또는 불편해서 진료를 받았고 도수치료를 했다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스 통증 검사입니다. 통증을 0에서 10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화하는 검사인데요. 치료 전에는 통증이 8 정도라고 차트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치료가 진행될수록 바스 통증 척도가 7, 6, 5 이렇게 통증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치료 효과가 있다고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ROM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몸의 각 관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정상적인 각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올리는 게 정상적으로 180도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기 전에는 각도가 50도만 되다가 치료를 더 받을수록 각도가 60도, 70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두 가지 검사 방법이 나중에 동시감정, 의료자문, 심지어 소송에 갔을 때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한 검사 방법을 따로 기재 안 해주셨다면 기재해달라고 고객분들께서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 자문은 보험사에서 다른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이 치료가 적정한지를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의료 자문을 시행할 게 아니라 저를 도수치료 진료해주신 주치의 선생님께 추가적인 소견을 받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동시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보험사랑 협의해서 뭐 5번 받을 거, 뭐 10번 더 받는 식으로 한다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화가 나셔도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기 전에 소비자 보호원에 있는 피해 구제 신청을 먼저 해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도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금감원에 질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한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이제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위탁업체 직원이 뭐 서류를 뗀다든지 뭐 추가적인 서류를 검토하는 뭐 그런 과정인데요. 보험사에서 위탁 손해사정 업체를 의뢰하기 전에 고객님께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온다면 그 번호로 전화하셔서 저는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제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손해사정사를 검색하신 다음에 현장 심사 담당자를 선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준비하신다면 정말 억울하게 횟수 제한을 한다거나 면책을 당하는 횟수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냥 의사 선생님만 믿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치료받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라고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수치료 실손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입한 연도에 따라 실손보험은 계산 방식이 다른데요. 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부한 금액에서 5,000원 또는 만원이 공제되고 지급되시는 상품이시고요. 2세대 실손은 진료 납부한 금액에서 의원은 만원, 병원은 1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 제외되고 지급되시는 보험입니다. 3세대는 급여, 비급여, 특약이 각각 나눠져서 계산이 되는데요. 진료비 급여가 5,000원, 도수치료 특약이 10만원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면 급여 납부금에서 만원이 제외되고 특약에서는 2만원 또는 30%가 공제되고 지급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진찰료는 만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비급여 10만원은 2만원 공제되면 8만원이고 70%가 지급되면 7만원이니까 7만원이 지급이 되시는 겁니다. 4세대도 3세대랑 비슷한데요. 급여, 비급여, 특약 이렇게 각각 나눠서 공제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10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이 공제되면 7만원, 70%가 보장되면 7만원이니까 7만원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서 도수치료 사기도 하고 제가 도수치료 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